자, 여러분. 최근 리츠 시장 관련해서 뉴스나 기사 보시고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분석 시간에는 감정적인 공포는 싹 빼고 오직 철저한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상황이 진짜 어떤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진짜 현실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JR 글로벌 리츠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얼어붙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리츠 시장 진짜 벼랑 끝 위기인 걸까? 아니면 이 혼란 속에 숨겨진 절호의 기회인 걸까?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훑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최근 시장의 우려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부채 다변화 전략, 60% 미만 LTV 관리, 글로벌 지표 비교, 그리고 우량 리츠들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지까지 군더더기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최근 리츠 시장을 뒤흔든 우려 사항들부터 짚어보죠. 일단 불편한 진실부터 마주해야겠죠?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JR글로벌 사태가 시장 전체 자금 조달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맞아요. 분위기 안 좋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해요. 이게 진짜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노이즈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한국 상장 리츠들 정말로 시장에 떠도는 소문처럼 빚더미에 앉아서 당장 내일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하는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 숫자 57.5%에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네, 국내 상장 리츠들이 가진 자산들의 공정가의 기준 평균 LTV, 그러니까 담보대출 비율이 딱 절반을 조금 넘는 57.5%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시장에는 레버리지가 엄청나서 곧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 숫자 하나로 그 미신이 깔끔하게 깨지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거든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부채 다변화 전략입니다. 우량 리츠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영리하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똑똑한 최상위 리츠들은 지금 자금 조달 방식을 싹 바꾸고 있어요. 유상증자 같은 에퀴티 파이낸싱, 그러니까 주식 발행으로 돈을 끌어오면 2025년부터는 기존 주주들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회사채나 전단체 같은 빚, 즉 부채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담보력도 지키고 특히 A+ 등급 이상 우량 리츠들은 은행 대출보다 금리를 무려 1%포인트나 낮게 가져갈 수 있어요. 주주 가치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형 플레이어들은 지금 불안해하기는커녕 다 계획이 있습니다. SK리츠 한번 보세요. 벌써 3천억 원 규모로 전단체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화리츠도 이마트타워 매입 자금 1,600억 원을 무난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A-등급인 NH 오럴리츠나 D&D 플랫폼 리츠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정된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딱딱 확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들 미리미리 부채를 굴리고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60% 미만 LTV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LTV 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고 갈게요. 한국 리츠들은 규정상 보통 이 대출 상한선이 60%로 묶여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충격 흡수 장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평균 LTV가 57.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0%라는 마지노선 아래에서 아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숨겨진 반전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 SK리츠를 빼면 국내 대부분의 리츠들이 부동산 가치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지 않고 그냥 처음 샀을 때 가격 그대로 장부에 적어둬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실제 이들의 재정 상태는
아까 본 57.5%라는 지표보다 정말 훨씬 더 튼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전망이 훨씬 두껍다는 거죠. 네 번째 파트는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는 글로벌 리츠 지표 비교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한국이 57.5%, 일본 45.6%, 싱가포르 40%, 미국 32.5%입니다. 이것만 딱 보면 한국 리츠가 다른 나라보다 빚이 엄청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늘 그렇듯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바로 풀어드릴게요. 일본은 리츠 역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건물이 오르고 내린 가치가 장부에 이미 잘 반영되어 있어서 비율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땅을 나라에서 빌려 쓰는 리스홀드 방식이라 건물 가치가 깎이는 것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엄청 보수적으로 LTV를 잡고요.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막 정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모델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 숨겨진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한국의 LTV 수치도 뚝 떨어지면서 다른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확 좁히게 될 겁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우량 리츠의 차별화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들의 펀더멘털입니다. SK리츠랑 한화리츠를 한번 보세요. 든든한 대기업 스폰서를 뒤에 두고 있는 이 친구들은요, 실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 LTV가 각각 58.8%, 46.3%밖에 안 됩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탄탄하죠? 돈 구하는 능력이 확실한 진짜 우량 리츠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시장을 리드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보고서의 결론 한 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JR 글로벌 이슈를 업종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자금 조달 능력이 강한 상위 우량 리츠들의 차별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어떠신가요? 시장에 떠도는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팩트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니까 오히려 안도감이 확 들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위기에 강한 진짜 우량 자산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솎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차별화의 물결에 올라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시나요? 쏟아지는 소음 너머에 있는 진짜 펀더멘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명확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